안녕하세요. 네, 시니어와 주니어의 협업다리 온라인 오프라인 페어 코딩의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려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좀 한산해서 부담이 좀 덜하네요. 네. 네,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동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솔루션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SISM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또 신기술, 자동화 이런 것들 매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에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팀이나 이제 그룹 전체의 성장 같은 동료의 성장 이런 것들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카페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재용이고요. MBTI는 ISTJ이고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진님만큼은 아니지만 최신 기술 써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질문을 올릴 수 있는 데를 마련해놨는데요. 슬리도에서 질문을 올리시면 되고요. 슬리도에서 링크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링크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마지막에 질문 세션에 질문이 올라올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촬영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 항상 그 QR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QR을 찍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페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페어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페어 워크 벤치마크라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 이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작업 환경과 진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회고 내용을 정리한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입장에서 느낀 것과 주니어 입장에서 느낀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페어 코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페어 프로그래밍은 짝 프로그래밍, 좀 더 크게는 뭐 페어 워크라는 말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페어 프로그래밍은 두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내비게이터 드라이버 방법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내비게이터와 드라이버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결함이 줄어들고 통합까지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이제 머지하는 거죠. 코드 머지해가지고 PR을 올린 다음에 머지할 때까지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내비게이터 드라이버 방법에서는 드라이버는 실제로 코딩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직접 제어하시는 분이고 이 드라이버는 자기가 코딩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그 뒤에서 바라보면서 코드 분석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오류 등을 찾기 등을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그 아키텍처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버한테 이야기하고 혹은 드라이버가 어떤 의도로 코딩을 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페어 코딩을 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페어 코딩을 하는 동안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페어 코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관계로든지 불평등한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시니어나 주니어 혹은 이 코드를 작업한 사람이냐 아니면 작업하지 않고 지금 보게 되는 사람이냐 이런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리드하기보다는 동등한 관계로 코딩을 하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 작업이 있으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시간에는 코드를 좀 더 설명해주고 좀 더 동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코드에 대한 설명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옆에 높으신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이 쫄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항상 말을 하시고 소통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을 하고 페어 코딩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실제로 페어 코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휴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재용님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둘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집중력이 고갈돼가지고 휴식이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 진행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진행 방법을 미리 공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내비게이터 드라이버 방법을 사용했고 5분 단위의 교대를 사용했습니다. 후에 10분 단위로 변경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허들과 코드 위드미, 원격 제어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회고 때는 좋았던 점, 나쁜 점 위주로 회고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행 환경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내용은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 받아보신 다음에 좀 더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페어 코딩 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면 공유 툴과 온라인 협업 툴, 원격 제어 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화면 공유 툴에는 허들, 구글 및 줌 등이 있고요. 저희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허드라고 줌을 써요. 그 두 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협업 도구에는 코드 위드미와 저희는 더키 이 두 가지를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코드 위드미랑 더키를 썼는데 둘 다 이제 코딩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타이핑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었는데 주로 단점들은 게스트 위주에서 단점이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게스트 쪽에서 화면 디자인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빌드가 안 되거나 또 팝업이 이게 호스트 쪽에서는 나오는데 게스트 쪽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게스트 쪽에서는 마우스만 움직이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원격 제어 툴로는 이게 줌에서 쓰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크롬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는데 크롬 원격 데스크탑 경우에는 비교적 좀 설정이 간단하고요. 다른 분들도 좀 쓰기 접근하기 쉬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툴은 그 OS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원격 제어 툴입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VNC를 이용해서 그 제어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앱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둘 다 기능은 비슷하고 상당히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은 OS에서 제공하는 툴이 사실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반응성도 좋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네, 간략하게나마 이제 맥에 있는 OS 설정을 잠깐 설정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화면 공유 설정은 일반, 공유, 화면 공유에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공유, 여기 화면 공유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느낌표 부분을 누르시면은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상세 설정에 들어가시면 위쪽에는 VNC 프로토콜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오고 아래쪽에는 누구나 원격 제어라는 것을 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격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기를 사용하실 텐데요. 공유를 사용하시면 5900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이 필요합니다. 포트 포워딩까지 같이 해주시고 나면은 화면을 통해서 VNC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한번 접속한 이후에는 런치패드에 있는 기타 밑에 있는 화면 공유라는 앱을 통해서 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그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멀티 화면인 경우에는 일부 화면만 보거나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선택 메뉴가 제공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키나 런치패드 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 재홍님 저랑 같이 페어 코딩을 하시면서 원격 제어 툴 써보셨는데 사용해 보신 소감이 어떨까요? 네, 확실히 다른 툴보다 훨씬 더 편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OS에서 기본 제공한 툴이라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데다가 저희가 아이디를 몰라도 그리고 회원가입이나 이런 별도의 프로세스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요청하고 승인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가 거의 없어서 반응성이 되게 좋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공유기 사용 시 포트 포워딩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오프라인 할 때도 한번 환경 세팅을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 모니터를 두 사람 가운데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다 놓고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각자의 마우스와 각자의 키보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자신한테 익숙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도 있고, 두 개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장비 중에 이런 마우스나 이런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자기 장비를 챙겨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스터디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회차별로 정리해보면서 짚어볼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페어 코딩을 실무에 적용하고 싶으실 때 어떤 절차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지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적어놨습니다. 총 12회차에 걸쳐서 벤치마크를 진행했고요. 주당 1회를 진행했고 총 4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1회차에서는 페어 코딩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었습니다. 큰 툴이나 뭐 진행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2회차에서는 그 시범 테스트 같이 거의 무작정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5분 단위의 교대와 그 코드 미듬이라는 툴을 사용했었습니다. 3회차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4회차부터는 저희가 지금 벤치마크를 위한 어떤 4, 5, 6, 7회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했었어요. 벤치마킹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페어 코딩이 더 잘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험을 했었고요. 5회차 때 크림 빌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크림 빌드를 하니까 이제 빌드 시간이 5분이 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분 단위 교대 시간에서 10분 단위 교대 시간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8회차부터는 저희한테 어떤 시작 전에 코드를 어떤 쇄화하는 어떤 코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코드 페어 코딩이 진행했고요. 9회차, 10회차, 11회차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형적인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페어 코딩을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리팩토링, 이때 과제로는 리팩토링, 신규 과제, 아키텍처 작업 등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차에서는 전체 그 11회차부터 11회차까지 하는 것에 대한 회고를 진행했고요. 여기에 했던 내용들은 이후에 정리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본 진행 단계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4회차까지는 페어 코딩에 대한 공부도 같이 했었어요. 우리가 페어 코딩을 하면서 페어 코딩은 어떤 것인가, 뭐 이때 책을 사서 도서를 학습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뭐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전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페어 코딩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7회차까지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 어떤 페어 코딩이 우리한테 잘 맞는가에 대해서 찾아서 실험을 실행했고요. 11회차까지는 정형화된 방법을 찾아서 페어 코딩을 했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용님, 우리 페어 코딩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회차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회차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7회차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7회차에는 저희가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는 한쪽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게 해서 약간 수동적인 상태로 가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의 회고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은데요. 드라이버가 수동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비게이터의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어떤 의도로 코딩하는지 알 수 없어서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오더를 내려도 드라이버가 잘 이해하고 코딩하는 건지 알 수 없어가지고 오더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고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비게이터가 오더를 내리는 대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비게이터가 수동적인 경우에는 드라이버는 그냥 혼자 코딩하는 느낌이 들고, 익숙한 코드가 아닌 경우에는 오더가 없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드라이버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수동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오더를 내리지 않죠. 그래서 그냥 코딩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간 교수님 수업 듣는 것처럼 되게 졸렸습니다. 그때 저도 되게 답답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페어 코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페어 코딩에 대한 툴을 선택할 때도 처음에는 코드 위드미 같은 어떤 원격 제어 툴을 선택했다가
나중에는 화면 제어라는 이제 원격 제어로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상대방이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어떤 팝업을 띄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모든 저희가 지금 테스트한 결과 중에는 서로 모르는 페어 코딩을 할 때보다는 서로가 잘 아는 페어 코딩을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것도 활발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페어 코딩을 했을 때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페어 코딩을 할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작업 전에 미리 코드를 이야기하고 리뷰를 하는 것도 이 소통의 범위에서 이 연장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스터디에서 회고 내용은 매 회차 진행을 했고 12회차에는 전체 회고를 했다고 진행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효율인데요. 페어 코딩이 근본적으로 2명이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효율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페어 코딩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시간적인 것을 줄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스터디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혼자 일할 때보다 30% 정도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근데 2명이 투입됐으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통합에 걸리는 시간. 이 통합이라는 거는 PR 올리고 머지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통합에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리뷰 시간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바로 머지를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시간 감소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그 발생률은 얼마나 줄었나? 이것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품질 면에서는 한 30% 정도 향상이 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이제 핫픽스나 장애 대응 같이 시간 비용에 대한 비용이 엄청 큰 경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효과로는 페어 코딩에 대한 성장, 페어 코딩을 함으로써 이제 성장하는 것과 코드 스타일이 이제 동일화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효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있었습니다. 시간 효율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 보자면은 단기적인 작업에는 효율적인지 의문이 좀 있고 장기적인 작업 관점에서 확실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서비스를 오래 지속하는 팀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I나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업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페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페어 코딩을 해서 어떻게 올릴 건가? 요거를 목표를 정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페어 코딩을 진행할 때는 이제 목표가 좋고 머지를 올릴 수 있을 때까지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어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코딩하고 PR 올리시고 어프로브 받으신 다음에 머지를 하게 되는데 페어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가지고 코딩 이후에 바로 머지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페어 프로그램을 하기에 적합한 일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일정 단순한 작업보다는 일정 시간 이상 걸려는 그런 작업들이 페어 코딩에 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나 좀 어려운 과제 이런 것들도 좀 괜찮았고요. 리팩토링이나 구조 개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신규 작업도 페어 코딩에 좀 적합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2명 이상 투입되는 과제나 뭐 겹치는 부분이 많은 과제 이런 것들은 뭐 페어 코딩을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또 좀 더 페어 코딩이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나 이것도 좀 해봤는데요. 단축키를 좀 특이하게 쓰시거나 단축키 커스텀을 좀 많이 해놓으신 분 이런 분의 컴퓨터를 주로 놓고 반대쪽 분과 작업하실 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클립스 단축키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세팅을 하신다. 그리고 한 분은 뭐 맥OS 기본으로 놓고 쓰신다. 그러면은 서로 작업할 때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도 피로도가 좀 견딜만한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10분 단위 교대도 사실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5분 단위의 교대는 비대 시간 때문에 늘렸지만 5분 단위로 교대하는 것 자체는 작업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5분은 상당히 빠르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실제로 5분 단위로 교대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해보시면은. 네. 그리고 오랜 시간 얼마나 오래 해도 괜찮은가 이것도 해봤는데 1시간 반 정도까지 코딩을 하고 한 30분 쉬고 좀 진행하는 것 이렇게까지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2시간 조금 넘어가면은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재용님 저희랑 페어 코딩
진행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페어 코딩 계속 진행하고 이제 다른 팀원들분들도 같이 진행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빼먹었어요. 페어 코딩의 전제가 있는데 페어 코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늘어나는 작업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어 코딩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은 이걸 목표로 잡으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페어 코딩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볼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팀워크에도 도움이 되니까 팀워크와 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용님 저랑 페어 코딩 한 1년 전에 했었는데 이후로도 이제 페어 코딩 계속 하시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주니어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주니어 입장에서 페어 코딩의 장점이요. 뭐가 있었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약간 첫 번째로 시니어의 추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개발을 하면서 동진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었고요. 특히 버그를 찾을 때 디버깅을 하는데 중단점을 어디에 찍는지, 로그를 어디에다가 찍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저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스타일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니어 때는 본인의 코드 스타일이 아직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페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코드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코드 스타일을 적당히 맞추게 돼요. 이제 코드 스타일을 통일하면은 팀의 유지보수성과 가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드 스타일은 통일해주면은 좋고요. 근데 코드 스타일에는 이제 정답이라는 게 딱히 없으니까 적당히 맞추면서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도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일하면서 ID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슬랙이나 아니면은 찰스, 피그마 이런 것 같은 업무 툴들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페어 코딩 하면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툴들에 대한 사용법들을 이제 서로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ID에서 저희가 좀 유용하게 썼던 단축키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를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폰트 크기 조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를 사용해서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ID에서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단축키를 변경하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마우스 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러그인에서 ID 플러그인에서 프레젠테이션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누르는 단축키를 화면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게 이번에 ID에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적용 방법은 버전마다 다른데 헤파리보다 낮은 버전에서는 플러그인으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헤파리 버전 2호로는 ID에 이제 기본 탑재되어서 설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어시스턴트에 들어가가지고 쇼 액션 네임 부분을 누르시면은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단축키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무슨 액션을 했는지 그리고 단축키는 뭘 썼는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코드 리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페어 코딩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고 아니면 내 코드를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코드 리뷰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텍스트로 할 때는 코드 리뷰를 텍스트로 할 때는 약간 딱딱해 보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페어 코딩으로 하다 보면 좀 덜 한 부분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자신감이 오릅니다. 주니어일 때는 내가 업무를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페어 코딩을 하면서 상대방이 약간 실수도 하고 아니면은
잘 몰라서 헤매는 것도 보면서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약간 좀 부담감이 덜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 같은 거를 따로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채택됐을 때 약간 성취감이 많이 오르고 자신감도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약간 혼자 개발할 때랑은 다른 성취감이에요. 주니어 입장에서 본 장점은 이 정도고요. 이어서 이제 동진님이 시니어의 장점에서 시니어 입장에서 본 페어 코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면은 시니어 입장에서 페어 코딩 부분에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도 성장을 합니다. 시니어도 그 코드에 대한 성장을 하고요. 많은 것들 이제 배워서 알게 되고요. 또 당연히 내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재용님이랑 알고 있는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같지 않은 이상은 저도 재용님의 코드를 보고 좀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암묵지 제거인데요. 이게 지식의 저주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도 그냥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단하고 쉬운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플러그인 중에 제이슨 투 코틀린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러그인일 텐데 어떤 거냐면은 그 서버에서 받은 제이슨을 객체로 변환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플러그인이에요. 예,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PR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PR을 받은 사람은 이 코드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이핑을 했는지 아니면 코드를 만든 건지 제너레이터를 돌린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페어 코딩을 하게 되면 옆에서 코드를 만들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는 암묵지가 좀 제거돼요. 아, 코드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기술도 좀 늘어나고요. 사실 이 밖에도 그 잔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 IDE를 쓰면서 사용하는 툴이나 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코딩 역량을 높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시니어한테 요구되는 이제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이제 시니어한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막상 실제로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게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도서나 뭐 블로그, 카페 같은 데 찾아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리 실력이 늘어나려면은 요리 책을 볼 게 아니라 요리를 직접 할 때 그때 요리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 스킬도 소프트 스킬을 직접 사용할 때 소프트 스킬이 가장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라고 설득을 할 때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또 성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잘 따라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페어 코딩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설득이나 소프트 스킬에 대한 스킬을 쓰면은 성장할 수 있고 좀 소프트 스킬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부분에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소개만 드릴 거예요. 에달 코치이자 이제 개발 매니저인 우디 줄이라는 분이 몹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는데 좀 더 페어 코딩을 넘어서 어떤 몹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들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놨고요.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네, 여기 링크가 있어가지고 질문 올리시면 이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뒤에서 옆에서 또는 누가 날 바라보고 있으면 잘 치던 코드도 안 쳐지기 마련인데 이걸 시니어와 주니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쓸 때처럼 하나의 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 평소처럼 편하게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먼저 답해보면은 저는 지금도 아직 편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편해지지 않아요. 저는 편해지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저는 편했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좀 다른데 저는 무대에 서 있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뒤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은 좀 떨리잖아요. 전 실제로 지금도 편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확실히 알게 됐을 때는 좀 편해지는 것 같고, 근데 좀 하는 거 좀 편해지는 것 같고 페어 코딩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페어 코딩을 잘 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어를 찾으실 때 페어 코딩 할 때 페어를 어떻게 찾냐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뭐 정기적으로 시간을 놓고 하자, 뭐 팀에서 뭐 돌아가면서 룰을 정하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페어 코딩의 팀을 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그래서 페어 코딩도 좀 더 친해지고 하면은 근데 좀 덜 해요. 예,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친해지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아, 네. 네, 너무 친해지시지 마시고 거리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의 페어 코딩은 사실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그 개인의 공간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인이 아닌 이상은 한 30cm 안으로 들어오시기보다는 이제 그 밖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일 때는 10cm 이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아무래도 동료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와 마이크로 매니징의 주니어의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던가요? 이 부분은 재웅님이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약간 사바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주니어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니어가 어떤 분이 따라서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신기술 익히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일주일에 저희가 한 번씩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약간 그때마다 집중력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 페어 코딩이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업무 그냥 안 하고 늘어지는 뭐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바사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의 마이크로 매니징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할 때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우선 동등한 관계라는 거는 연차에 의할 수도 있고 작업자에 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차에 의한 그 시니어와 주니어인 관계에서는 시니어가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시니어가 좀 더 주니어에 맞게 뭐 레벨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딩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의도를 해서 이렇게 먼저 코딩해 보시던가 아니면 요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세요라든가 하는 식으로 동등한 관계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맞춰 주시 시작하시고 코드 레벨이 다르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아는 쪽이 좀 더 적게 아는 쪽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동등한 관계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2명, 3명은 2명까지만 해보고 3명은 안 해봤습니다. 몹코딩이라고 해요. 아까 마지막에 소개드렸죠. 몹코딩. 이게 집단지성을 이용한 뭐 3명 이상의 코딩인데 우리 국내 사례 보니까 컬리의 사례가 좀 많이 유명하게 블로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온 게 이제 시니어와 주니어의 지식 수준이 진행 중인 코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재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꼭 시니어가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맞은 경우도 꽤 있어서 이거는 주니어라고 약간 기죽지 마시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 공부를 해서 이해시키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글쎄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합의 보는지는 답이 없고요. 이제 합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는 상당히 현명한 집단이거든요. 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현명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 이게 왜 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페어 코딩을 통해서 시니어가 얻을 수 있는 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가장 큰 거는 소프트 스킬인 것 같아요. 예, 성장도 성장인데 성장도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좀 애매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 건데 좀 실제로 테스트해 보기는 좀 귀찮아. 그런 것들을 주니어 분이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잽싸게 물어봅니다. 아 이건 어떻게 했어? 이건 어떻게 했어? 여기다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데이터 바인드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시니어가 뭐랄까 속으로 좀 얻을 게 있습니다. 겉으로 얻는 거는 아까 다 얘기 드렸고 속으로 얻는 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페어 코딩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나요? 말로만 들어봤지 막상 시작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정말 이게 왜 제가 스터디 이름이 뭐냐면 페어 워크 벤치마크예요. 그러니까 페어 코딩이 아니에요. 저희는 페어 코딩을 학습한 게 아니라 페어 코딩을 한 것도 아니고 페어 코딩이 정말 괜찮은가를 학습하고 이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이름이 페어 워크 벤치마크고 왜 페어 워크냐면은 저는 코딩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코딩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코딩 말고 이제 업무 협업이나 업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페어 워크라는 범주 안에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들였던 시간이 투자된 시간이 더 오버된 시간과 같이 했던 페어 코딩 했던 시간이 가지고 한 1년 정도 한 꾸준히 한다. 뭐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은 한 1년 정도 후에 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뭐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질문 받아볼게요. 코드 작업 시 초반 설계, 아키텍처, 이슈 수정, 코드 개선, 리팩토링 등의 유형 중에 어떤 작업 유형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가장 이점이 있었던가요? 이거 재용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슈 수정 아닐까요? 어쨌든 버그를 발견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이슈 수정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점이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점 말고 재밌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초반 설계나 코드 개선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슈는 그냥 사실 혼자 열심히 삽질하면서 찾아도 되긴 하고, 근데 설계나 아니면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도 다른 분의 의견이 좀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요 질문 답변하고 싶어요. 시니어와 주니어가 페어 코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 1대1 코딩을 알려준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니어가 잘 하셔야 돼요. 시니어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딩을 좀 뭔가 상대방한테 유도하는 이런 말씀을 좀 진행을 하면서 코딩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잘 되진 않고요. 저도 이제 하면서 중지하고 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징 하다 보다는 이제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니어끼리 페어 코딩하는 거는 또 권장하나요? 재용님 어때요? 네, 저는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저희 발표 자리에서 있었듯이 꼭 주니어와 시니어 간의 시너지만 나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시니어뿐만 아니라 주니어 생각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다 마찬가지 동의하고요. 커미터는 작업자 오너가 있거든요. 오너의 커미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분마다 키보드를 친 쪽이 서로의 코드를 계속 엎어 쓰는 경우는 없었나요? 싸우자는 거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한 이슈 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토론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코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서 계속 1시간 가까이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코딩에는 이게 완성형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난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페어 코딩하면서 장비 이슈 없었나요? 이 부분 원래 재용님이 발표 내용에 있었던 부분인데 좀 누락된 부분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동진님 같은 경우에는 볼 마우스 뭐라고 하죠? 트랙볼이요. 네, 저는 트랙볼 써요. 트랙볼 마우스를 쓰세요.
근데 저는 그거 익숙하지 않아서 둘 다 따로 마우스를 갖고 사용을 했고요. 그 키보드도 그냥 결국에 각각 따로 놓고 진행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자꾸 자리 바꿔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니터를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각각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도 많으니까요. 이런 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단축키도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제 커맨드 키나 그 옵셔널 키를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고 쓰는데요. 키보드를 2개 쓰시거나 원격 제어로 하실 때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요거 질문하고 한 개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거 답해보고 싶어요. 페어 코딩을 회사에 도입하고 싶은데 상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아요. 예. 우선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페어 코딩 자체가 시간을 늘리는 걸 목표로 제가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베스트한 2사람이 와가지고 페어 코딩을 하시면은 효율이 반토막이 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베스트하니까. 예. 하지만 이 페어 코딩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2사람이 하나의 그 소스를 보고 성장할 수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페어 코딩을 하고 싶다, 아니 페어 코딩을 정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적어도 손익분기점은 1년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으로 좀 하긴 힘들고 저희도 회사에 공식적으로 뭐 페어 코딩을 하겠다 이렇게 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팀원끼리 알아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어 코딩의 페어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랑 페어 코딩 하세요. 아니면은 뭐 수요일 5시는 페어 코딩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번씩은 해보세요. 괜찮아요. 한 번씩은. 한 번은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나랑 괜찮은가? 아니면 뭐 더 해보고 싶은가? 한 번씩 괜찮아요. 한 번씩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페어 코딩을 해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의 답변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 질문 답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니어는 시니어 개발자의 세계에 많이 문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은 절대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시니어의 습관을 배우고 시니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주니어가 하는 거예요. 다만 주니어가 이거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면 이걸 배운 다음에 버릴지는 주니어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니어로 가면서 이게 물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니어에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빨대를 꽂아야지 잘 빨아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주니어의 입장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속으로 좋아할 때 있는 것처럼. 네, 오늘 발표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미처 못한 이야기라고 하는 부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 모르는 코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뭐 서로 잘 아는 작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 작업에는 어땠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 끝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